자, 지금 어차피 오늘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 거냐의 기준, 응? 장중에 접속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영상 보시는 기준에서는 시장이 이게 붕괴될 거냐 아니면 뭐 일시적인 거냐,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를 따지시는 거죠. 어차피 이제 주력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럼 새벽에 미국장 또 빠져서 오늘 또 박살 나겠는데 힘든데, 근데 뒤돌아보니 옆집에서는 뭐 어떤 종목이 뭐 하한가 가서 이러는 상황 속에 주력주는 그거까지는 아니야. 어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진, 또 어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또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있지만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뭐 그렇게까지 벅찬 그 상황의 흐름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뭐 장중에 봐가지고 저도 조금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방송 오늘 없으니까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특집으로 해서 이제 그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올려드릴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하나하나 차분하게 다시 놓고 보자 이거예요. 시장 상황의 기준에 미국 쪽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또 지금 선물 약세 부분은 전혀 의미 없다 그랬죠. 1% 전후 수준의 등락이 나와야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거래의 미국 쪽에 이런 조정이 형성이 됐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독일, 영국, 프랑스, 유로스탁 50. 근데 미국 대비해서 덜 빠져요. 뭐 그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얘네들은 빨간불로 끝났거든요, 상승으로. 그리고 FOMC 회의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어제 밀렸고, 오늘 새벽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밀린 건데, 유럽은 그런 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단 말이야. 결론은 무조건 미국을 쫓아간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격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돼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흐름이 지수가 못 가고, 유럽이나 아시아, 우리나라 이런 쪽이 강화돼서 이 이격을 줄여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죠? 뭐 미국만 혼자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혼자만 가나? 미국발 다 문제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서프라임도 미국발. 그 서프라임 때문에 리먼 브러스 터지고 다 미국발 악재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19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 이후의 흐름에서 다소 이제 그 등락률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그 갭을 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제 우리나라가 많이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몇몇 군데 안 봤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 봤을 땐 뭐 시장 시황을 그냥 전부 금리로만 얘기했는데, 또 민감하죠. 민감할 때일수록 정확한 시황을 말씀을 드려야지. 어떤 거? 정정불안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소폭의 차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일부 덜 밀리는 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의 방어력, 자동차 IT 상대적으로 좀 덜 눌려 있는 거. 물론 2차 전지의 흐름이 낙폭이 더 심화가 돼 버리면은 그럼 지수가 또 동반적으로 밀리고 같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2492포인트, 2500이 깨졌는데 뭐 우리 종목도 힘겹긴 하지만 일단은 뭐 주력주부터 보자는 거예요. 우리 종목도 힘들죠. 여기서 제일 힘든 게 LG화학이고. 근데 객관적인 부분으로 다시 놓고 보신다면은 2500이 이탈돼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현대차의 흐름도 19만 원 이탈됐지만 그나마 19만 원 돌파 공방이 있었던 상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일단은 7월 말까지의 2차 전지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7월 말까지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지금 보세요. 뭐 포스코 퓨처에 40만 원 이탈됐죠. 요 기조가 안착이 돼 버린다니까. 이 기조가 확정이 돼 버린다고요. 아시잖아. 가슴에 손 얹고 실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주력주의 IT와 그 자동차가 70%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난달부터 해서 계속 70% 이상 80%까지 이쪽을 채워놓고 있고, 그게 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겨운 거는 이제 이쪽 종목의 변동률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쪽에서 안정화가 돼 있으면은 일단 자산의 손익 범위의 부담 요인이 제한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LG화학의 손익 부분을 커버를 해야죠. 낙폭이 심화됐으니까 이쪽에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들의 강세가 LG화학의 손실 확장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군의 기준.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쪽의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수급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유지를 하면서 대처의 기준을 잡아오고 있는데 2,500의 시장의 지수가 깨져 있다 보니 여기도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 주력주들은 당연히 뭐 시장 돌리는 역할, 시장이 돌려줘서 얘네가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시장이 돌려줘서 돌려진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시장을 견인해 줄 때에 그 흐름 속에 당연히 성화이텍이 자동차에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옳고 나머지 부분의 두 종목은 시장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이 변동성 종목의 기준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세 종목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네 종목을 공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요. 다. 다 힘들어. 뭐 5월 달에 수익을 냈네. 7월에 수익 다 필요 없어. 지금 현재 기준은 마지막 물량이 손실폭이 상상을 초래해요. 뭐 누구 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1선 공방 돌파하고 17만 원 공방 돌파하고 야 이제 뭐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상관없다. 프로그램의 매도가 있어도 좀 감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녀석 또 프로그램 매도가 5만 5천 주까지 확대되면서 고점 대비 또 쭉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내하고 대처를 한다. 개파락 이후의 흐름에서도 또 시장 지수의 흐름에서도 감내하고 대처한다. 이쪽도 펀더멘탈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2차 전지처럼 성장성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머무든 게를 욕한다고 뭐 또 2차 전지 옹호론자의 기준에서는 에이 얘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얘는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2차 전지나 얘나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도 사실은 실적 범위는 좀 더 들여다보는 게 옳아요. 근데 그나마도 2차 전지의 기술적인 부분하고의 차이는 2차 전지는 뭐 아예 정점을 찍고 거래를 최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의 가장 최대의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조종이잖아요. 그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차트를 거꾸로 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되는 거고 고점에서 이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무조건 변곡이래. 그거는 증시 역사상 지금까지 서로가 약속을 해왔던 기술적 분석 내용이란 말이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데 자꾸 부정을 하잖아. 내 것만 아니야. 내 것만은 그렇지 않아. 근데 얘만 다행히 시가총액 극대형주다 보니까 인덱스 쪽에서 방어면이 좀 있었던 거고 얘도 근데 뭐 얘도 뭐 방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뭐 그리고 착시 현상이 하나 있죠. 여기 때문에 블록들 MSCI 지수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그 정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뭐 우리가 갖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이쪽은 그 정점의 인식을 잡을 거래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에코프로나 포스코 DX를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수익을 잡아들일 수 있었던 거는 1조 수준의 기준이었기 때문이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소폭이나마 수급이 유입돼 있어요. 2차 전지는 대부분이 수급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그럼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위험군의 종목이죠. 고위험.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기준이고 나머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 실적 검증 받아야 돼요. 뭐 실적이 지금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이다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흐름들도 연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SC 같은 경우에 엄청나죠.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잖아. 근데 주가는 어때요? 고점 대비 37%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맹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어찌됐건 다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다 떠나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아싸 하이닉스 이래야 된다니까 정신 바짝 챙기고 깜짝 놀라셨죠 지금. 11만 5천 원 손실이야. 어?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2,500이 깨져 있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손실이야?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손실이야? 우리 주력주로서 비중을 낮춰본 적이 있어요? 막말로 올해 얘만 갖고 왔어도 또 올해 응? 올해 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LG화학 무지하게 빠졌잖아요.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그럼 올해 들어서 LG화학이 뭐 지난해 종가로 따질까요? 지난해 종가 기준에 60만 원입니다. 계산하기도 딱 편하네. 60만 원이면은 지금 얼마예요? 20% 가까이 빠져 있는 거예요. LG화학 20% 순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이라면. 그리고 하이닉스 올해 기준에서 어찌됐건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7만 5천 원 대비해서 11만 5천 원이라면 4만 원 올라와 있어요. 4만 원. 그럼 얼마예요? 50% 이상 올라와 있는 거지. 50% 이상. 그러면 LG화학 20% 손실 빼고 나면 30% 남는 거예요. 그리고 3대 3대 3으로만 갖고 왔다고 치면 그러면은 얼마예요? 얘는 26%죠. 그러면 합산하면은 대략 한 계좌 수익이 17% 나와 있어야 돼. 2차 전지 수익 다 빼도. 2차 전지 수익 다 빼버리고 중간에 손절한 거 뭐 다 빼고 다 퉁친더라도 예세 종목 333으로만 갖고 있었어도 계좌 수익이 시장 대비 시장 지금 현재 12% 올라와 있죠. 올해 12% 올라와 있다고. 그 12% 대비 내 계좌는 최소 1.5배에서 2배가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계좌가. 근데도 내 고점은 저 위에 있으니 난 지금 손실이야. 그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 안 돼. 수익 났다고 윤정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의 기준에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기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라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 윤정도가 무조건 안 갖고 있다고 나쁜 종목이라고 해요? 알테오젠 질문 주실 때 6만 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6만 1천 원, 2천 원. 우리 이시들 선생님께서 해외 출장 가 계시는데 7만 5천 원이 원금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영상 올려드린 게 9월 13일이에요. 우리 종목이 아니더라도 윤정도가 싫어하는 제약바이오여도 객관적으로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매수는 안 드리지.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는데. 그럼 지금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얘가 실패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성공하나? 다만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에 무조건 변동성 매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의 최상위 종목 그리고 지금 프로는 매도로 전환됐지만 매수 최상위 종목 그 기준에 거래대금이 일단 어쨌든 5위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매매할 거야 아니면 포스코홀딩스 아니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도 낙폭과대라고 들어갈 거예요. 음봉 떨어져 있는데 낙폭과대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려면 1% 돌리면 들어가시라. 에코프로 얘기했죠. 사실 수 있다니까. 거래대금 1위였는데 어제 2위였는데 왜 못 사? 살 수 있어요. 다만 1조도 안 나오잖아 거래대금이. 4조 터진 애가. 그래 얘네 4명은 못 들어가네. 모비스 이런 애 들어갈 거예요. 2천억짜리. 그것도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하면서 들어올리는 거 이거를 이 주가 조작이지 이게 무슨. 이거 안 걸려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얘네들. 그 밑으로는 없어요. 엑세스바이오 뭐 올라와서 5천억, 셀바스 헬스케어 3천억 어제 상한가 이후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 1,000억짜리? 결국은 오늘의 기준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관망하는데 시황 들어봤더니 윤정도 얘기도 논리가 있어. 타당성이 있어. 야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더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선반영 인식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충분합니다.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써가면서 시황 얘기한 사람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그 깜이 돼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니케이가 지금 얼마예요? 1.12% 마이너스고 우리가 0.85. 코스닥이 1.16인데 2차 전지들의 눌림폭이 있더라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받아. 땡겨야지. 얘네들은 조금씩 뭐 눌리든 조금씩 좀 오르든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얘네가 패닉까지 나오면 또 피곤해요. 얘네가 패닉이면 피곤해. 지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됐죠? 그럼 시장 문제 없어.
종목권 따져보면은 윤정두가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윤정두 니 때문에 내가 손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신규 회원 가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7월 말 또 8월 말까지 얼마나 행복했어요. 포스코 DX 매일매일의 행복이지. 그 흐름 속에서 일단은 그 수익 범위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셔야 정상이에요. 내가 4월에 가입했는데 내 계좌는 10월에. 그럼 윤정두가 첫 번째 리딩 잘못했겠지. 두 번째는요. 어떻게 4월에 가입했는데 계좌가 10월일 수 있냐 이거야 내 말은. 4월에 가입하셨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30만 원? 그걸 53만 원에 팔고 나는데 그것도 주력이었잖아. 4월 이후에 하이닉스가 얼마가 올라왔는데 주력이었잖아. 4월 이후에 현대차가 밀리면 얼마나 밀렸어요? 주력이었죠. 나머지 부분에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셨겠죠. 그 비중 조절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금 자신감 가지면 되잖아. 야 비중 조절만 내가 제대로 하자. 윤정두가 악을 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하더라도 윤정두 딴에는 뭐 10% 최대 10% 가면 사세요라고 했더라도 문자가 막 10대 번씩 20번씩 와버리면은 나도 사람인데 더 사지.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거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장 지수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2,500이 깨져 있잖아요. 근데 주력에서 깨진 게 없어. 농담이 아니라 2,500이 깨져 있는데 그럼 이번에 2,660 찍고 내려온 거니까 얼마예요? 160포인트 밀린 건가요? 그러면 한 4%, 5%? 근데 체감 온도는 안 좋죠. 결론은 우리도 많이 깨져 있어요. 5%나 깨져 있어. 8월 말 대비. 응? 그 중에 8월 말 대비 5% 깨져 있는 것 중에 1.5%는 DX하고 이수베타시스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전제 하에 깨진 거고. 만약에 이제 얘네들을 좀 일찍 잘라내서 포스코 DX도 위에서 자르는 거니까 5만 6천 원대 전량증 실현이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더 들어갔던 부분, 재 들어갔던 부분은 손절을 했더라도 얘도 뭐 전량 차익 실현을 3번, 4번씩 했는데. 그다음에 이수베타시스는 이번에 차익 실현 제대로 못하고 손실이 없고. 어찌됐든 얘네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자 이거예요. LG화학에서의 손실이 2%란 말이에요. 8월 말 종가 대비. 전체 자산 기준에서 11% 이상 밀렸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가 1.6%가 밀려 있어요. 얘도 뭐 투건 들면은 12만 원이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2,500포인트인데 시장이 더 깨진다 생각하면 주식 다 팔고 이제 쉬시는 게 옳고. 아니야 시장 위로 갈 거로 내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뭐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럼 위로 갔을 때 누가 땡기냐 이거. 지금 2차 전지가 땡겨요? 아니잖아요. 실적되는 애들 보시자니까 업황 개선되는 거. 외국인 기관 쌍끌이며 들어왔든 외국인만 들어왔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 거. 그럼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만약 1억 자산 갖고 계셨으면은 500만 원 손실에 9,500이 있는 거예요. 9,500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 들어가고 비중 조정 자칫 잘못해서 내 계좌가 지금 반토막 나 있어. 그러려면 원금 회복하려면 더블 나와야죠. 그럼 머리가 아프지.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대처해야 되는 게 기준인 거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고. 그래서 주력주의 비중은 그대로 갑니다. LG화학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한가위 전에 전략 부분을 재차 제대로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 나머지가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만약에 무너져서 진짜 계좌 손실이 더 확대된다? 그럼 아마 시장은 지수 자체가 풍비박산 나 있을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질문 주셔야 돼요. 질문 주셔가지고 지금 포트폴리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차 전지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실 수가 없어. 심리적으로. 2차 전지도 갖고 계시고. 왜? 내가 상가격보다는 수익이 아직도
고점을 놓쳐서 짜증날 뿐이지 고점 치고 올라간 거 3, 4, 1, 5일 뭐 이것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소수자들 조금 이따 한번 2차 전지 할 시간이 되면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친구들이 악을 쓸 수 있었던 얘기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우리 걸로 잡을까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장 약한 가장 약한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는 방어가 되죠. 그 방어되는 이유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또 무너져요. 그 방어된다고 방어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러니까 오버슈팅 났던 거는 사실상 딱 사거래일이고 하는 사이에 야 크루즈 여행 180일짜리 6개월짜리 크루즈 여행 제일 좋은 방에 딱 들어가서 부부 동반으로 한 2억 5천 딱 내고 6개월 돈 딱 쓰면 한 3억 4억 5억이면 내가 다 쓰고 오겠다. 그거 계산하고 있는 그 4일 동안에 딱 고점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이쪽에 흐르면 나하고 상관없잖아. 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산 거 아니에요, 막말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전량차익 실현 여기서 한 번 했고 전량차익 실현 여기서 한 번 했고 전량차익 실현 세 번째 전량차익 실현 정확히 여기서 했잖아요. 최저점에 팔았어도 53만 원이고 막말로 지금 회사에 추석 선물이 한 100개씩 쌓여 있어야 돼.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예전엔 그렇게 쌓였었어. 요게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옹호론자들 자체도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추종하시는 분들도 견디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여기에 샀거든. 마지막에 사신 분들이 지금 속단 표현 골 때려진 거지.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7월 28일 이후 7월 31일 이후 2차 전지 그 미래에셋 쪽 상품에만 지금 3천억 이상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이. 그 3천억 사신 분들은 초전 박살이지. 지금도 근데 어제도 배터리는 지금 어디 갔는지 자취가 없어졌고 금감은 그 조사를 받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그 선대인 그냥반 나와가지고 KBS 머니올라에서 헛소리 하다가 아니 내년에 대해서 선거하고 뭐 하면 이거 괜찮겠어 했더니 헛소리 찍찍하고 앉아있고 얼굴 빨개져서 거짓말인 거 본인도 알거든. 이창원 씨 나와가지고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25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7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그 꿈인 거고 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 놓은 거 갖다가 허락도 없이 쓰면서 그 친구는 분석하는 친구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점에 있는 거지. 남이 분석한 거 그냥 갖고 와서 아니 25년까지 미국 시장에 대부분 우리나라 장악하거든. 그 중간에 변수는 생각 안 하나? 조선주들 해운업체들이 발주해놨다가 중간 과정까지 다 끝났는데 건조하는 기간 속에 경기가 둔화돼 버려. 그럼 발주한 거 다 취소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돈 그냥 취소하는 게 나아. 손실 보는 게 낫단 말이야. 인도를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인도받지 않는 게. 그냥 뭐 나는 이상해. 그 주식을 1, 2년 한 친구들이 아닐 텐데. 김준 씨 나와서도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늘어나. 아니 지금 보조금이 다 폭락을. 리튬 가격이 최근 내 3개월 동안에 조정받은 게 아니에요. 리튬 가격이 22년 11월 이후에 폭락입니다. 지금. 그 리튬 가격 폭락인데 어떻게 배터리 업체들의 ASP가 높아질 수 있어요. 평균 판매 단가가. 하여간에 어찌됐든 요자락에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견딘단 말이야. 에이 이걸 놓쳤지만은 냅두면 가. 에이 여기서도 괜히 팔아서 냅두면 가는 걸 왜 팔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의 바닥을 찍고 돌린 거면은 V자형 반등이지만 고점을 찍고 밀리는 거는 그거는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뭐 남의 거 얘기하면 뭐겠어. 우리 게 지금 힘든데 그죠? 근데 오늘 우리 거 이렇게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잖아 지금. 예? 새벽 내내 걱정하시고 아침에 걱정하시고 근데 아침에 윤정도 마이크 잡자마자 어제 선반영된 부분 일정 범위 있고 우리나라는 정정불안 때문에 좀 더 빠진 거 있고 그리고 밀릴 일이 없고 시장이 왜 밀려야 돼? 2,500포인트? 여러분들이 지금 파생 매매하세요? 파생 매매해갖고 지수 한 1% 빠지면 막 손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나?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매매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주력주를 잘 갖고 있어서 LG화가 어제 무지하게 맞았고 오늘 또 맞고 있지만 그나마 나머지가 좀 커버해주고 있고 오늘은 그나마도 몇몇 종목에서 빨간불을 좀 내줘서 다행스럽고 응? 자신감 가지시고 기준만 잡으세요. 지금도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뭐 대본 써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이거 횡설수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도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부분도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내 종목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구나. 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내동 매매 안 하고 주력주 포함해 놓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일부 가져가던 거 힘들 때에도 냉정하게 좀 판단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내 원금만 잘 지키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를 오죠. 아니 3,300 못 넘길 것 같아. 넘겨야지. 글로벌 시장이 다 넘기는데. 그럼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원금만 잘 지키고 있어도. 우리 주력주는 그렇습니다. 변동성 종목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애들 아니에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합류하시고 VIP방에 계신 분들 VVIP방으로 넘어오십시오.